오늘은 이제 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입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정책 내용은 이제 우선은 기본서 기준으로 209페이지를 한번 펼쳐 주시고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부동산 정책. 인력공단에서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그 세부 목차를 그 4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엄청 나오죠. 올해도 기본적으로 2문제 플러스 알파가 여기서 나왔는데, 정책에 대한 논리니까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엄청 나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책론이 4문제에서 5문제, 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7문제에도 나왔지만은 7문제 나왔을 때 작년 기준으로 여기서가 이제 3문제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이번에 5문제가 나왔나? 그중에 2문제 플러스 2.5점이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서 출제원이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책의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이제 토지 정책.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제 학계론 그 기본서에 그 토지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다로 설명을 해요.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거의 절반 정도인데, 그 공법 문제 있죠? 공법 중개사법, 특히 공법 문제가 토지 정책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국토기획법 꼭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국토기획법하고 도시개발법, 주택법 있죠? 세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학계론에서도 아무리 못해도 한 2개는 나올 겁니다. 올해도 학계론에서 그 주택법 공부하신 분들은 제대로 맞췄죠. 주택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 엄청 나오죠. 올해는 조금 등한시했는데, 주택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주택정책. 이 2개제가 이제 쌍두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정책. 그리고 4번째가 이제 조세정책. 이게 딱 4개를 이제 구성해드렸다고, 해줬더라고요. 이 조세정책은 이제 그동안에 그 시험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조세정책에 대한 논리는 그 2가지 세금을 가지고 그 시장을 논합니다. 하나가 이제 재산세, 보유세 중에 재산세, 거래세 중에 양도소득세. 이렇게를 2가지 상황 설정, 어차피 그 똑같은 결론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럼 그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거야. 임대인이 부담하냐, 임차인이 부담하냐 논리거든. 재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될까? 그때 달라요. 그때. 그래서 정부에 부과된 그 세금을 그 누가, 임대인과 임차자,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이제 부담하느냐, 그 논리를 논하는데, 이걸 알려면 이제 수요연구 이론에서 탄력성 주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다 어렵지 않은데, 수요연구만 알면은 요거하고 요거 2가지를 전략적으로 해주시고, 토지정책과 조세정책은 이제 어떤 다른 과목, 세법과 공법에 대한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정책 부분은 요약집에서 학계론에서 요 정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는 2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정부 시장 개입하고 주택정책, 2가지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에요. 정책. 그러면은 이제 이 정부 시장 개입에서 목차가 2개가 있어요.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또는 정책으로 표현할 때는 정책 수단,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근데 방법에 대한 논리는 우리 교재상에서는 좀 중간에 있더라고요. 이게 책이 조금 그런데, 책에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 저기 페이지 220페이지 보시면은 갑자기 거기에 떨어져 있어서 220페이지 보면은 이제 토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서 토지로 이게 국한시켰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토지 어쨌든 정책 수단에서 가로치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엄청 나와, 엄청.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래에는 특히.
근데 거기 직접하고 간접의 토지용 계획, 토지용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특정학자가 편집한 체계고 우리는 직접하지 뭐밖에 없어. 간접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직접하고 간접에 대한 논리를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나와 있는 220페이지에 대한 별표를 쳐주셔야 돼. 엄청 나옵니다. 올해도 여기서 결국 관련되는 게 두 문제 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정부 시장 개입. 그러면은 방법이다 보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직접 개입 방법. 직접 개입 방법. 그리고 간접 개입 방법.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접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신뢰하는 걸까요? 불신하는 걸까? 불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시장 스스로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불신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태에서 시장에 해줘야 될 기능, 시장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대신하는 거, 이거를 직접 개입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간접 개입 방법은 정부가 시장을 신뢰 불신. 시장을 신뢰해요. 그래서 시장에 발생된 문제는 시장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스스로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 주고 흥분되어 있으면 조금 더 억제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나오느냐? 방법이니까 직접하고 간접적 개입 방법에는 구체적인 종류가 뭐가 있지?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학 책에서는 가장 이제 직접 개입 방법으로 가장 대표 설명하는 것이 가격을 규제하는 거야. 원래 가격은 누가 결정하죠? 시장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결정해 준 가격이 정부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지정한 가격대로 물건을 거래하라.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법이 가격을 규제하는 겁니다. 가격 규제의 구체적인 정책이 아마 두 가지가 있어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규제. 이런 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직접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근데 우리는 큰 틀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뭐죠? 공적 주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사적 주체, 공공임대주택의 반대말은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선 퉁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도를 공부할 때 우리나라는 임대주택법이 두 개가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은 특별법이 있고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주택 특별법 거기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8개가 있어. 작년에 시험 볼 때는 7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7개 중에 작년에 5개를 물어봤는데 그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제 당연히 안 나왔겠죠. 내년도도 단독으로 안 나와요. 대신에 지문으로는 가끔 나와. 근데 그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에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꼭 기억하실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영구임대주택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그러면은 옛날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행복주택 바뀐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행복주택의 공급은 정부의 간접 개입 방법이다. OX. X지. 왜?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다 직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종류가 8개가 있는데 8개를 나열했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직접이라고 하셔야 돼. 근데 실제 시험에는 간접이라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택법에서 주택 시장에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은행제도. 정부가 이제 토지에 대한 은행 역할을 해요. 현재 시행하고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보실 거야.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지은행 제도 직접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용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발하는 거죠. 공용개발의 반대말이 뭘까요? 민간개발.
그 민간 개발은 나중에 부동산 개발론에서 엄청 중요한 주제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올해도 나왔죠. 민간 개발이 어쨌든 공용 개발. 정부가 공적 주체로 토지 개발을 할 때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보상을 해줘야 돼. 그 침해를 가하는 게 수용이야. 소유권을 이제 통제하게 되는데 그 토지 수용 이것도 자주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 보유제도 적지 마세요. 나중에 요약집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공공투자사업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다? 직접 개입 방법이에요. 근데 종류를 나열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부동산 정체가 관련되는 제도를 가지고 직접 간접을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맨날 같은 것만 나와. 낸 거 또 내고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동일한 것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쉬운 문제로 바뀐 파트가 요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문이 길까 짧을까? 짧아요. 그래서 다음 중 직접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직접이 4개고 나머지 하나가 간접. 작년처럼 박스 쳐놓고 제도 한 7개 집어넣어요. 7개 집어넣고 직접 개입 방법에 해당되는 게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물어보는 가장 어려운 문제 형식이 되는 거죠. 이거 또 나옵니다. 33회 때. 아무리 못해도 지문으로는 나옵니다. 아무리 안 해도. 간접 개입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가 있어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보조금 그리고 각종 부담금. 보조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담금이란 말도 공법 시간에 무수히 많은 부담금 공부하시죠? 앞으로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금. 세금부터는 무조건 세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간접이야. 세법 시간에 공부하는 모든 세금이 다 학계론에서는 전부 다 간접이다 하시면 돼. 이 3개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보부세라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이야. 금융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건드리는 것은 무조건 다 뭐다? 무조건 간접이야. 금융시장을 통해서 건드리는 대표적인 것이 대출을 규제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 중에 많이 들어보신 실무적인 용어 뭐 없으세요? LTV, 이게 대부 비율 나중에 투자 금융에서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옛날에 DTI죠. DTI든 DSR이든 대출 규제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 금리 조정.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1월 예를 들어서 2003 내년도가 몇 년이죠? 내년도 22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나? 월드컵 한지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 이제 2022년 예를 들어서 1월 3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지. 뭐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금리를 조정하는 전부 다 간접입니다. 그리고 행정상 정보 공개. 정부가 이제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 정보 공개 등등등등은 전부 다 간접 개입 방법에 대한 상황 설정이지. 그렇죠? 그래서 행정 정보 공개를 위해서 이제 90년대 국책 사업으로 인공위성 띄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작동하게 되고 토지와 관련되는 모든 걸 전산화시켜서 이제 집에서도 토지와 관련되는 이제 서류를 뜰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했었죠. 수천억의 예산을 들었었죠. 어쨌든 이제 방법에 대한 논리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가 사실상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매주 하나 내지 2개씩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